운전석 유리 한번 내려보세요. 네. 저 톨게이트를 나간 뒤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일단 저 카메라 YTN 분께서 붙이시는 동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헤드레스트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 개발을 할 때는 여기에 일반 모니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게 장착되어 있으면 저희 타실 분들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거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연 행사나 이렇게 외부 분들께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렇게 장착해서 현재 저희 상황을 볼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의 버튼들은 이제 실제 주행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 운전자 조작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이 차량을 중심으로 주변의 센서 정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열고 좀 주행 부탁드릴게요. 아, 창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설치. 네, 빨간 점들은 이제 레이더에서 찍히는 측정 정보고 초록색이 레이저 스캐너, 아까 밑에 달려있던 거에서 찍히는 정보입니다. 얘는 뭐죠? 이쪽은 이제 지금은 저희가 경로 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시연을 해야 될 경로가 여기 표시되고 그 상에서 어디 있는지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GP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가 어딘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따 경로 위에 올라가면 이제 맞는 지도가 나올 겁니다. 아, 지금 저희가 시연 코스 위가 아니라서 이런 이제 경로가 표시가 되는데요. 요 교차로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요쯤부터 시작이고 일단은 정지를 해놓고 출발해야 되네요. 네, 앞에 차량들이 막고 있어서 항상 차량들이 많이 와서 여기 출발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율주행 레벨 중에 어느 정도에 속하는? 3랑 4를 넘어가려는 사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3하고 4 중간. 지금 이 차량이 가려서 못 간다고 나와서 그냥 수동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신호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면 이 상황에서 크루즈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재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정보가 필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신을 통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버튼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이라면 여기 터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교차로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제가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무선 통신을 받을 수 있게 오픈이 되면 이제 완전 자동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건 경찰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저희한테 자율주행 허가를 줬지만 경찰청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보단 안전이 먼저라고 해서 아직 좀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쪽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는 없었던 이 노란 줄들이 생기는데요. 이 양쪽 긴 노란 줄이 이제 저희가 주행할 때 모니터링 해야 되는 영역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차 기준으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차선 정도는 계속 보도록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주행해야 될 경로는 중간에 나오는 노란 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차량이 지금 그려지는 거고요. 앞에 뭐 이 그림들은 이게 원래 주변 차량들을 찾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이 아닌 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오인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차들이면 다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지금. 사고 난 느낌대로.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 주행은 작년에 끝냈는데 도심으로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알고리즘 좀 문제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이 초록색 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의식하는 거는 라이다가 하는 예, 거예요? 라이다, 레이다가 다 찍히는 겁니다. 같이. 빨간 점이 레이더고 초록 점이 라이다거든요. 아, 그건 비싸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렇게 횡으로 지나가는 차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약간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항상 여기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차들이 계속 오토쇼를 위해서 들어와서 신호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경찰분들께서
실제 자율주행 모드가 됐을 때는 저희가 3랑 4 사이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상황에 대한 주시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주행하는 동안 엑셀이든 브레이크든 아무것도 조작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뭐 3에서 4 사이의 자율주행이 실제 양산돼서 네. 일반인들이 사용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 나와서 고속도로는 이미 양산 단계고요. 아, 네. 도심도 일단 불가능한 도로, 그러니까 진짜 뭐 교통이 복잡한 이런 경우가 아닌 좀 한가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 2, 3년 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출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차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또 약간 딜레마입니다. 왜냐면 연구용 차는 투자비를 그렇죠. 많이 넣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실제 판매할 때는 좀 가능한 수준, 요즘 나오는 현대 스마트 셋도 한 2, 300만 원 옵션밖에 안 하는데 그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완전 자동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뭐 교통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수동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터치 인터페이스 저희가 신호를 주면 다음에 저희가 가야 될 경로가 좌회전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왼쪽 차선을 붙이는 겁니다. 중간 차선에 저희가 방향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맞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실제 주행 같은 경우는 약 지금 한 45에서 50km 정도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 중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사람이 수동으로 바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종료도 버튼이 아니라 핸들, 브레이크, 엑셀 중에 아무거나 사람이 조작을 하면 자동 해제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하는데 위험적인 요소는 없고요. 그래서 뭐 주행하는 것 자체는 그냥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냥 되게 살살 운전하시는 분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저희가 이제 지도 연동으로 해서 방지턱이 나오기 전에 자동 감속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감속을 하고 턱을 넘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까지도 다 편의 사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좌회전을 해서 저 안쪽 도로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안쪽 도로는 이제 1차로만 있는 좀 좁은 도로고요. 여기 진입할 때는 저희가 속도를 약 15에서 20 정도로 저속 주행을 하게 맞춰놨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 네, 보통 자율주행은 그냥 자기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그냥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의 상한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최고 속도만. 그럼 그 안에서는 본인이 이제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속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지금 방향 지시등도 자동으로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 지시등 개조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요 정도 금액이면 얼마 정도? 현재 저희 차 예, 개발 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차가 지금 그러니까 뭐 저희 분석용이나 이런 장비까지 다 더하면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이 안 쓰고 실제 제대로 되는지 검증하는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값 빼고. 예, 차값은 뭐 한 4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차가 제일 싸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개발을 하셨으니까 이 개발을 한 거는 이제 한 걸 이용해서 뭐 다른 쪽으로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5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이 차, 이 이제 정도 차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차가 저희가 계속 테스트 필드에서만 타는 차를 만들다가 처음으로 도로주행용을 만든 거거든요. 일반 도로주행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장비를 달았다 뗐다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는 솔루션을 알고 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을 알기 때문에 이 예. 차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반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 2억 내에서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하고 뭐 하는 건 있으세요? 저희는 회사 말고, 현대차랑 계속 현대차 말고 그러니까 국가과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국토부랑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산업부랑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기관이랑 계속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련하고는 하는 데가 있나요? 정출연이면 뭐 어떤 그냥 뭐 애플이나 뭐 에트리랑도 예전에 과제를 했었고요. 지금 하는 데는 자부연 쪽이랑도 일을 자동차 하고 있고, 네, 자동차 부연 쪽이랑도 일을 하고 거기는 어떤 거 하세요? 자동차 분야하고 거기- 기술은 다 서울대에서 가지고 예.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용역 연구 계약인 거죠. 거기 펀딩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대부분 함께 한다는 건 대부분 펀딩을 받겠다는 얘기죠. 저희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교차로에 정차를 그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서 요금은 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수동으로 그냥 네.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이 좀 협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부탁을 해봤는데